이제 기초의 후반부에 접어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꾸준히 잘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짜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3주차 핵심 정리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과 8과 9과 이렇게 한 번에 원테이크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본내 루틴에 맞추어 끊어서 리뷰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럼 7과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은 곧 문을 닫습니다. 우리말로 곧 뭐뭐 합니다는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7과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부터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기본 표현에 있는 하나병음 쪽으로 눈이 가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참조하셔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인항, 就要关门了. 저는 한자 이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인항, 就要关门了. 제목 그대로 은행은 곧 문을 닫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항, 원래는 싱으로 발음되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가다, 하다, 가능하다라는 뜻의 동사나 형용사의 품사의 기능을 가질 때는 항이 아니라 싱으로 읽었습니다. 이렇게 한 글자에 의미 여러 개 있는 글자를 뚜어인즈, 다음자라고 합니다. 다음자에 대해서도 중국어 공부하실 때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7과 단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들으시면서 단어 한번 크게 읽어볼 텐데요. 오감을 활용해서 단어 한번 암기해 보겠습니다. 눈으로는 우리말로 어떤 뜻인지 살펴보시고요. 손으로는 한자 쓰시면서 단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 크게 따라 읽어주십시오. 본인의 목소리가 더 중국어 발음을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换换换钱换钱元元快快人民币人民币韩币韩币银行银行换成换成田田单子单子下面下面签字签字附近附近取钱取钱因为因为所以所以花光花光就要就了要了关门关门里面里面自动取款机自动取款机寄到寄到包裹包裹邮局邮局放放词典词典电子词典电子词典公斤公斤邮费邮费한자 한번 쓰시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시죠? 제 설명 들으시면서 못 썼던 한자 한번 다시 써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제가 노란색으로 음영 표시한 부분만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런민비, 한비, 화폐 단위에서 인민폐, 원화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입니다. 그쵸? 이때는 비, 화폐라는 패자 보시면은 명사겠구나. 앞에는 국가를 상징하겠구나. 여기서 런민, 중국은 국민들을 인민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인민폐, 위하나를 중국어로는 런민비, 우리나라는 한비 되시겠죠? 그러면은 뭐뭐로 바꾸다, 환청. 여기서 바꾸다 해서 환. 청은 동사 뒤에 사용해서 그 동사가 완벽히 이루어졌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함께 살펴볼 거는 꽝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가 완료되었음을 설명합니다. 하면은 소비하다라는 뜻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전체를 다 소비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꽝러 깨끗하게 주머니가 텅텅텅 빛이 나도록 비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꽝, 그 다음 청,
앞에 한 글자는 동사다. 이렇게 살펴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발음하실 때 샤미안얼 아니라 샤미얼 되셨나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얼자 빠져있죠? 리미엔 되셨습니까? 그 다음 돈을 인출하다, 돈을 찾다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좌에서 돈을 뽑는 거죠. 그래서 뽑다 할 때 취钱. 우리 피를 뽑다 수혈할 때 우리가 체열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체열할 때도 취钱. 취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뽑아낼 때, 부분을 덜어낼 때 취라는 단어를 씁니다. 함께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 돈을 넣는 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인출기 되어 있습니까? 넣고 뽑는 기기니까 쥐가 뽑는다면은 그 다음 코안이라는 건요. 화폐의 단위를 설명하는 겁니다. 화폐를 뜻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현금 인출기라고 해서 쥐가 뽑는 거니까 코안이 들어가는 인인갑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코안은 이제 화폐를 뜻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 빠오는 뭔가 포장지로 물건을 두루두루 많은 모습을 상징을 하고 있고요. 구어자 한자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들? 쉬구어 과실 과자 이렇게 밭전자에 나무 목자 있는 쉬구어 과자에다가 오디변을 이렇게 우리 어디 이렇게 적죠? 저는 이제 마우스로 적다 보니까 좀 느린데 이 친구를 끊어서 어떻게 위에다가 오디를 붙여 놓은 겁니다. 그러면 좀 쓰시기가 좀 편하실까요? 되셨을까요? 네. 소포라는 구어, 머릿말에 오디변의 상단, 그 다음에 구어 밑에 오디변의 하단 이렇게 붙어서 쓴다는 거 한자 쓰실 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꽁진 킬로그램이라는 단위가 나오네요. 이때 꽁은 성별로 따지자면은 남자 수컷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남자 수컷 라오공 남편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숫자로 치자면은 천을 가리킵니다. 천. 아유, 0이 참 쓰기가 힘드네요. 자, 꽁진 해서 1000g은 1kg입니다. 그쵸? 그래서 만약에 꽁리 해서 마일리터 써서 미터를 쓰게 된다면은 1000m는 그렇죠? 1km를 꽁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앞에 있는 계기판에 꽁리 적혀 있는 차량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어서 어법 살펴볼 건데요. 인웨이 A, 所以 B 이거는 어법 코너로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제 발음 듣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换钱元人民币韩币银行换成田单子下面签字附近 3성으로 내려가서 2성으로 올라옵니다. 취钱우 입모양의 이 발음 유지하세요. 취钱 因为 삼성 플러스 삼성입니다. 성조 유의해서 읽습니다. 所以 花光就要了关门里面自动삼성 플러스 삼성取款
取款机取款机自动取款机自动取款机寄到包裹邮局放词典电子词典公斤邮费우선 어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결과보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정, 짤, 따오, 꽝 이 친구들을 우리는 결과보호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결과보호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은 동사나 형용사 뒤에 사용이 되어서 그 동작의 결과나 상태를 뜻하는 것을 우리는 결과보호라고 합니다. 바로 예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 환청, 또는 세 가지 이상의 여러 개의 복수일 때 그 중에서 모두 전체를 가리칠 때 모두란 뜻의 또 우리 배웠습니다. 그렇죠? 또 환청 바꿨습니다. 어떤 걸로요? 바로 내 결과치가 나오는 겁니다. 한비 앞에 당연히 한비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 x가 한비 위에 하나가 아니라 원화 우리나라 돈으로 한비 바꿔졌습니다. 라는 결과보호를 사용해서 그 동작이 완료된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다른 예문 한번 볼게요. 도파, 두발, 머리카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변하려고 하면은 전체가 변한 거기 때문에 또를 쓰게 될 겁니다. 그죠? 또, 变成, 변화하다 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다른 컬러였겠지만은 헤어 컬러가 이제 红色了变成红色了 붉은 컬러로 빨간색으로 머리카락의 색깔이 변하였습니다. 이렇게 동작의 결과나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짤 어디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무방하겠습니다. 타 주어 짤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我旁边 내 옆에 있습니다. 我住在 내가 살고는 있는데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我住在宿舍 저는 기숙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따오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따오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방위사에서 어디까지 할 때 뭐 배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니 두 번 써서 CONG 이렇게 총 이성의 총 from에 해당한 뜻이고요. 총 A, 따오, B 물리적인 시간과 장소를 설명할 때 총 A, 따오, B 기억나십니까? A부터 B까지 여기에서 따옵니다. 장소나 시간에 도달하다 그렇다면은 동사 뒤에 사용이 되어서 동사의 결과가 뭐가 된다는 소리입니까? 그렇죠. 장소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您寄到哪里? 您寄到哪里? 지, 붙이다란 뜻입니다. 우편을 붙이는데 어디로 붙이십니까? 너가 붙인 결과가 어디까지 가니? 이 뜻입니다. 장소겠죠? 我们学到第六课了. 우리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 수업을 했는데 어디까지 했습니까? 第六课了. 그렇죠? 제6과까지 배웠습니다. 범위도 한정해서 설명할 수 있겠죠? 시간, 장소, 범위 이렇게 또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코항은요. 없다, 다 쓰다. 우리가 비건자입니다. 모두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텅 비어있는 모습을 상징을 하는데요. 동사 뒤에 써서 다 써버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钱, 또 여기도 또 나오죠.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한 푼도 남김없이 빈털터리가 될 때까지 다 쓴 겁니다. 钱都花光了. 여기서 꽃이라는 플라워 뜻은 없습니다. 소비하다라는 화광了. 이어서衣服 옷이네요. 옷은 모두 卖光了.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卖 팔답니다. 다 팔아버렸습니다. 卖光了.
우리 예쁜 말로 표현하면은 매진되었겠죠? 품절되었습니다. 옷을 다 품절했기 때문에 가판대나 매장대가 텅텅텅 비어있는 모습을 상징하겠습니다. 마이꽝라 동사 뒤에 꽝도 쓰게 되면 어떤 뜻이라고요? 그 동사가 일어남으로써 결과치는 모두 다 해버린 결과치를 설명할 때 꽝 쓰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과보호 정, 짤, 따오, 꽝 이 네 녀석 앞에 한 글자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동사나 형용사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어법 살펴보겠습니다.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본문의 내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하오, 쉼표와 쥐하오, 마침표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이어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문장이 중복되는 관계를 복문 관계라고 합니다. 복문 관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인외 A, 所以 B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인과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외 A, A는 원인이겠죠. 所以 B 본문의 내용을 해석하거나 독해 문제를 풀이하실 때는 여기 뒷부분인 B 부분을 먼저 보시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때 앞으로 가서 보시는 게 훨씬 문제풀이와 본문을 해석하는 시간을 절약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오겠습니다. 所以钱都花光了 나는 돈을 다 썼답니다. 돈을 다 썼대요. 왜요? 因为买了很多书 많은 책을 샀기 때문에 그렇죠? 돈을 다 썼습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所以就在家里休息 집에서 쉬었습니다. 왜요? 因为太累了 너무 피곤해서요. 세 번째, 네 번째 이어서 보겠습니다. 所以不能去你家玩 너희 집에 놀러 갈 수가 없어. 왜요? 因为我妈来了 우리 엄마가 올라오셨거든. 마지막 살펴보겠습니다. 所以不能去跑步 나는 조깅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因为今天下雨 오늘 비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因为 A, 所以 B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인과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7과 마지막 어법 살펴보겠습니다. 곧 발생할 어떤 상황이나 곧 닥칠 미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중국어로는 要 A了, 곧 A 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야자 앞에 快, 지우자를 사용해서 快要 A了, 就要 A了이렇게 동일한 의미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본원에 오실 때 지하철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马上就要进站了. 지하철이 플랫폼으로 곧 도착할 예정이오니 한 걸음 물러나 주십시오 하는 안내 멘트에서 马上就要进站了 그때는 就要 A러 표현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지하철을 이용하실 때 한 번 더 유의해서 안내방송 들어보십시오.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要下雨了 아직 비가 오지는 않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은 모습을 표현할 때 要下雨了 러자를 써서 우리는 과거 형태처럼 보이겠지만은 곧 닥칠 상황, 미래를 표현을 할 때要 A러 사용되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冬天快要到了 아주 마지막 가을 끝자락을 나타낼 때 冬天快要到了 겨울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자, 밑에 手机 핸드폰이 快 A러 썼네요. 没电了 곧 방전될 것 같습니다. 他下星期就回国了 다음 주면 귀국을 하겠습니다. 곧 닥칠 要 A러 표현법 유의해서 본문 내용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팁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대 189 환율을 뜻할 때 1대 189 이때 대 2비 289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경기 스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 경기의 결과가 1대 3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렇죠? 2비싼, 2비싼 이렇게 표현한다는 점 살펴보시고요. 본문 내용 가겠습니다. 我要换钱 저는 환전하려고 합니다. 1元人民币
是多少韩币? 위안화 1원에 우리나라 돈 원화로는 얼마입니까? 입이 289 1대 189로 됩니다. 환율이 189입니다. 그죠? 你要换多少? 얼마나 원하십니까? 1000块人民币 1000원, 인민폐 1000원, 위안화 1000원을 또 환청 한비 원화로 바꿔주십시오. 환전해 주십시오. 플리즈 의미죠. 请填一下单子请填一下单子 채워주십시오. 기재해 주십시오. 여기 영수증에 기재해 주십시오. 어떤 것들이 원하는지 세부 명목을 좀 기재해 주십시오. 딴즈 하면은 아주 조그만한 영수증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환전을 신청하는 환전 신청 그 표를 상징을 할 겁니다. 그죠? 在下面签字 나는 이 정도의 돈을 환전하겠습니다는 동의서에 대한 서명을 하십시오. 라고 해서 在下面签字 아래에 서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본문 내용 간단하네요. 환전하는 모습입니다. 교체 연습에서는 화폐 단위가 나오고 있는데요. 美元 달러입니다. USD 美国的美 미국 달러입니다. 네, 홍콩도 달러가 있죠. 그 다음 日元 일본입니다. 엔화입니다. 欧元 유로화는 이제 뭐 프랑,英镑, 뭐 파운드, 프랑 뭐 전부 다 통합해서 사용되니까요. 欧元 유로화 요 정도만 써도 세계 여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죠? 美元 미국 달러, 日元 엔화, 欧元 유로화, 위안화는요. 人民币 우리나라 돈은요. 한비 이렇게 5가지 화폐 내용도 살펴보시면서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듣고 우리 본문 크게 따라 읽겠습니다. 我要换钱，1元人民币是多少韩币1比189，您要换多少？1000块人民币，都换成韩币。请填一下单子，在下面签字。 교체 연습합니다. 都换成美元，都换成日元，都换成欧元。 자, 속도가 빨라서 놓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은는 이가 是 뭐뭐는 뭐뭐이다 하는 거는 우리나라 말에서는 1元人民币是 끊고 多少韩币 읽는 게 더 익숙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갑니다. 중국어는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잘 끊어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잘못 끊어 읽게 되면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시가 뒤로 갑니다. 여러분들 1元人民币 끊고 是多少韩币입니다. 이 되시겠죠? 여기다가 제가 끊어 읽는 표시 해놓겠습니다. 여기 시 앞에 그 다음 签字 서명하다 单子 단어 유의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 환청 또 환청 환전하다 표현 보시고 메이는 삼성입니다. 위에는 이성이기 때문에 한 번에 발음하실 때는 삼성인 메이로 내려갔다가 이성인 위엔으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메이위엔 메이위엔 발음 유의하셔서 한 번 더 따라 읽으시면서 크게 따라 읽겠습니다. 我要换钱，1元人民币是多少韩币1比189，您要换多少？1000块人民币，都换成韩币。请填一下单子，在下面签字。 자, 교체 연습에서 都换成美元，美元都换成日元，日元都换成欧元。 欧元환전하기 내용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본문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현금을 인출하는 본문 내용인데요. 这 여기에서 这附近 여기 부분에 有没有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엇이요? 인항 은행이 있습니까? 근처에 은행이 있습니까?
我要取钱. 제가 조금 인출을 해야 돼서요. 돈을 뽑으려고요. 되겠습니까? 你昨天不是取过钱吗? 이렇게 떨어질 리자, 합할 합자, 떨어질 수도 있고 합쳐서 쓸 수도 있는 이합 동사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꾸어는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 어저께 돈 뽑지 않았니? 라고 강한 확인을 할 때 아래쪽에 팁에 보시면은 不是 A마 하지 않았습니까?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 그거 했잖니? 너 A 하지 않았니가 아니라 부정 형태가 아니라요. A 했습니다. 라고 강한 긍정을 나타낼 때 의문문의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당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这不是你的吗?这不是你的吗? 이렇게 질문을 했다 하더라도 这是你的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거 네 거지. 이거 당신 거 아닙니까? 의문문 아닙니다. 不是 A마 강한 긍정을 나타낼 때 확인차 물어볼 때 不是 A마 사용됐다는 거 표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중국어를 좀 하실 때 보시면은요. 부정한 것 같은데 긍정의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답할 때도 不错, 不错 언제 들어봤습니까? 추워 하면은 틀리던데 괜찮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不错 음식 맛이 어떻습니까? 不错, 不错 괜찮습니다. 이렇게 할 때 뿌자가 들어가서 부정처럼 보이겠지만은 긍정형입니다. 이거 한자 필체 잘 못 알아보겠죠? 여러분들 不错 한번 단어 사전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괜찮다는 뜻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배웠습니다. 복문 관계에서 드디어 나오네요. 因为A, 所以B 원인과 결과에서 첫 번째 예문에서도 나왔습니다. 그죠? 돈을 다 썼습니다. 왜요? 많은 책을 샀기 때문에 첫 번째 예문 기억나십니까?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因为昨天买了很多书 나는 많은 책을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所以钱都花光了 돈을 다 써서 인출하러 왔나 봅니다. 银行就要关门了 바로 세 번째 어법 나오네요. 그죠? 은행은 곧 문이 닫습니다. 学生食堂里 학생 식당 안에 有 있습니다. 自动取款机 현금 인출기가 학생 식당 앞에 있으니 은행 말고 이쪽으로 가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의미 해석 다 파악하셨습니까? 그럼 교체 연습의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요주의, 요주의, 우체국을 요주의. 그 다음 삼성은 이성 삼성으로 시쇼진, 시쇼진. 손을 씻을 수 있는 화장실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차오실, 차오실. 이때 차오는 제가 영문으로 표현하자면은 뭐라고 본문을 수업 시간에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슈퍼입니다. 슈퍼. 그래서 슈퍼마켓 할 때는 차오실. 슈퍼맨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쵸? 뒤에 사람 인자 붙여서 차오란, 차오란. 우리가 왜 초월하다 할 때도 그때 초도 차오입니다. 엄청난 힘을 상징할 때 차오 썼습니다. 그죠? 우리가 대형도 특급의 대형을 표시할 때 왜 초대형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때도 초가 차오입니다. 교체 연습 단어까지 보시고 우리 본문 내용 한번 크게 읽어볼 텐데 원어민 선생님 발음하실 때 너무 조금 속도가 빠르다고 싶으시면은 원어민 선생님 발음 나오고 나서 퍼즈, 일시정지 눌러주시고 본인 발음하시고 이렇게 계속 이어나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这儿附近有没有银行？我要取钱。你昨天不是取过钱吗？因为昨天买了很多书，所以钱都花光了。银行就要关门了。学生食堂里有自动取款机。 교체 연습 가겠습니다. 这儿附近有没有邮局？这儿附近有没有洗手间？这儿附近有没有超市？ 지난 시간에 긍정, 부정 우리 정반 의문문 사용해서 물어봅니다. 有没有银行? 만약에 마 의문문 사용하고 싶다면은 这附近有银行吗? 이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그쵸? 我要取钱取钱你昨天끊고 不是吗? 不是吗? 문장 형태 살펴보시고요.
不是取过钱吗？不是取过钱吗？因为昨天买了很多书，所以钱都花光了。银行就要关门了。学生食堂里有自动取款机、邮局、洗手间,超市. 여기까지 우리 한 번 더 크게 읽어보고 다음 본문 넘어가겠습니다. 这儿附近有没有银行？我要取钱。你昨天不是取过钱吗？因为昨天买了很多书，所以钱都花光了。银行就要关门了。学生食堂里有自动取款机。这儿附近有没有邮局？这儿附近有没有洗手间？这儿附近有没有超市？ 우체국에서 소포를 붙이는 장면으로 7과 본문 내용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무게를 측정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장면까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我要寄包裹. 여기에서 寄, 우편을 붙이다, 소포를 붙이다라는 동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바로 보시면은 请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放, 이 단어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방문하는 장소에서 늘 듣게 될 겁니다. 호텔에서도 짐을 놓아주십시오. 放. 그 다음 공항이나 이제 수화물을 붙일 때도 사용이 되시겠죠? 이제 캐리어를 놓아주십시오. 레스토랑에서도 물건을 놓다 할 때도 放. 이 放자가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소포를 놓아주십시오 라고 되겠죠. 请放在这里吧. 여기에 소포를 좀 놓아주십시오. 您寄到哪里? 어디까지 소포를 붙이십니까? 소포의 도착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죠? 중국, 상하이 이렇게 국가 명칭 쓰고 해당하는 소속되는 도시 명칭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서울은요? 한국 서울, 부산은요? 한국 부산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소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용을 확인해야 되죠. 包裹里面是什么?包裹里面是什么? 소포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습니까? 里面有电子词典, 전자제품이네요. 그죠? 전자사전과 슈, 그리고 책이요. 그 다음 허, DVD 됐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뚠하오, 우리나라에는 없는 부호입니다. 명사를 나열할 때 사용하는 문장 부호 뚠하오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쪽에 종이라고 얘기하면은 전체를 상징합니다. 토탈로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치자,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오너, 제일 큰 탑, 누굽니까? 종통, 대통령을 우리는 종이라고 합니다. 앞에 성씨를 붙여서 만약에 리씨다 그러면은 성이 리 하면 리종, 왕종, 그 회사의 단체의 대표를 상징할 때 리종, 왕종. 이래서 종 하면은 숫자로 치면은 전체를 상징하고요. 사람이나 이렇게 문화생활에서 조금 쓰게 된다면은 가장 높은 위치를 상징할 때는 종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 꽁, 다 해서 합쳐서 2公斤, 2公斤이라고 표현 잘 안 합니다. 2公斤, 2kg이 총 나오네요. 邮费 3원. 엄청나네요. 우체국에서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3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3원. 이게 당연히 한비겠죠? 런민비는 너무 크니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3만원 정도 나온 거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날, 上边, 里边 이렇게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까지 교체 연습 함께 살펴보시고요.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들어보시면서 크게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일시정지 누르시고요. 천천히 따라 읽어주세요. 我要寄包裹。请放在这里吧。您寄到哪里？中国上海。包裹里面是什么？里面有电子词典、书和 DVD。总共2公斤，邮费3万。请放在那儿吧。请放在上边吧。
请放在里边吧。 한 번 더 가겠습니다. 我要寄包裹请放在这里吧您寄到哪里中国上海包裹里面是什么里面有电子词典书和 DVD 总共2公斤邮费3万那儿上边里边 원어민 선생님 발음 한번 들어보세요. 我要寄包裹，请放在这里吧。您寄到哪里？中国上海，包裹里面是什么？里面有电子词典、书和 DVD，总共2公斤，邮费3万。请放在那儿吧。请放在上边吧。请放在里边吧。 이어서 8과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과 제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날, 어디라는 의문사를 사용한 의문문이죠. 그 다음 부정부사 부 사용되었습니다.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보실게요. 니 날 부슈후 삼성 플러스 삼성은 어떻게 변합니까? 그렇죠. 성조가 이성 플러스 삼성으로 변화됩니다. 유의하셔서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니 날 부슈후 니 날 부슈후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본문에서는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하는 일련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단어와 어법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과는 병원이라는 특수 장소가 배경이 되기 때문에 단어 뜻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디알, 약간 조금이란 뜻이고요. 슈후, 정신적인 면보다는 신체적으로 컨디션이 괜찮은 상태를 얘기할 때 슈후 단어 씁니다. 그 다음 칭지아, 휴가, 조퇴, 결석 등을 신청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칭지아, 이합동사입니다. 칭과 찌아를 나누어서 내가 조퇴를 하는 일수만큼, 휴가를 내는 일수만큼 넣어서 만약에 3일을 쉰다. 그러면은 징산티엔지아 이러한 표현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 시흥빙, 빙 하게 되면은 바이러스입니다. 내 몸에 바이러스가 발생이 되었다면 병에 걸린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 뚜즈,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배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z자로 끝나게 되면은 한자 부수 시간에 배웠습니다. 명사 형태일 거고요. 좌측의 덜어변은 고기 육자가 변형돼서 형성된 글자이기 때문에 신체 조직을 뜻합니다. 이렇게 단어 같이 학습하시고요. 밑에 보시면은 하이시, 우리 선택 의문문에서 A 아니면 B 이러한 형식으로 사용되었던 하이시 기억나십니까? 8과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좀 더 계속 상태가 지속이 되는 의미로 사용이 될 때 하이시 쓰게 됩니다. 그 다음 아픈 결과에 대한 증상을 설명할 때 텅, 아프다라는 표현을 쓸 때 텅, 아프십니까? 괜찮으십니까? 할 때 텅부텅, 텅부텅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동반하다, 모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축을 해서 병원을 가야 되니까 pay 라는 단어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병원에 대한 장소와 거기에 해당하는 의료진의 단어 이위엔, 이셩, 병원과 의사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하이, 정도가 심함을 나타낼 때 리하이 씁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와, 너 대단해, 정말 멋지다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고요. 리하이, 억양에 따라서 부정적인 뉘앙스일 때는 증세가 좀 심각합니다. 매우 상태가 안 좋습니다 라는 표현으로도 리하이 사용됩니다. 그 다음 열이 나다 라고 봅니다. 파샤오, 어떠한 무의 상태에서 유의 상태로 변할 때 파자 씁니다. 우리 전송하다, 보내다, 우편물을 전송하다, 보내다, 메일 보낼 때 파자 썼었죠. 이때는 바이러스가 발생이 돼서 열이 나는 증상을 설명할 때 말 그대로 발열 그대로입니다. 열이 나다, 파샤오, 대표적인 몸이 좋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암기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이하오, 약을 처방하는 것을 우리는 카이야오, 이것은 이셩 의사가 하시겠죠. 그 다음에 안시, 시 하면은 뭐뭐 할 때입니다. 안 하면 누르다 라는 동사도 됐는데
제때 시간에 맞추어서 그 시간대에 按时 제 시간에 약을 드십시오 하는 표현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 这些 우리 배웠었죠? 지시대명사 这, 나 뒤에 시에자가 붙으면 복수의 형태가 된다.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次 오늘 동량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동사의 횟수를 나타내는 차례, 번, 회 뜻을 有 가진 点 次 儿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舒 2次 服， 한 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세 请 번이면 假 3次이렇게 사용되시면 되겠죠? 生 그 病 다음 片알토막 되어 肚子 있는데 약의 양사입니다. 우리 还是 알약을 셀 때片사용하게 되고요. 疼 그 다음 관심 관심을 陪 갖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医 주의해 院 주세요. 이런 뜻으로 사용되겠죠. 그 다음 医生 开始 시작합니다. 이때 厉害 팔자 잘 보십시오. 发 어떠한 烧 동작을 정적인 상태에서 药 동적인 상태로 변할 때 카이를 쓰게 开 됩니다. 药 밑에 약도 처방하다 할 때 按时 시작하겠죠. 영어로 치자면 这 스타트 些 대용으로 사용되면 이해를 하시면 次 좋겠습니다. 그 다음 시모 一 기말이고요. 次 만약에 중간고사면은 片 시중 가운데 중자 쓰시면 되겠습니다. 关 그 心 다음担心 开始 걱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期 不用 末 担心 이런 표현 자주 씁니다. 그쵸? 그 担 다음 心 빵 빵 돕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수업 注 시간에 意 小心, 注意 차이점 설명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小心 조심하다, 注意 주의하다 이렇게 우리말로 해석이 되는데요. 小心은 한번 일어난 일을 대해서 재발 방지 용어로 사용될 때 小心, 注意는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사태에 대해서 예방 차원으로 사용이 될 때 注意 표현법 쓴다고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럼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듣고 크게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有点儿有点儿舒服，舒服请假请假生病生病肚子肚子还是还是疼疼陪陪 医院 성조가 있는 모음에 집중하세요. 医生 이성 음모 보세요. 음모 厉害 厉害发烧 A에 집중합니다. 药药开药开药按时按时 성조 체크합니다. 这些这些次次一次 뒤에가 사성이니까 이성으로 바뀌죠. 片片关心 관심 일성 조금 길게 발음합니다. 开始开始期末期末担心担心帮帮注意注意 제 발음 듣고 크게 한 번 더 발음하겠습니다. 有点儿有点儿舒服舒服请假请假生病生病肚子肚子还是疼疼陪医院医生厉害发烧药开药按时这些次一次片关心开始期末担心帮
注意注意 어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EODR, EDR, 우리말로는 좀 약간이란 뜻입니다. 문장에 쓰이는 위치가 달라지는데 단어의 쓰임새에서 뉘앙스도 달라집니다. EODR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쓰이고요. EDR은 반대로 긍정적인 상황에서 쓰이게 되는데 이 전체의 많은 내용을 제가 한 줄로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프다라는 표현, 우리 중국어로 어떻게 씁니까? 그렇죠? 저는 마우스로 이렇게 좀 쓰겠습니다. 텅, 맞습니다. 이성의 텅, 아프다란 뜻인데요. 어제까지는 멀쩡했지만 오늘 갑자기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상황이 부정적으로 바뀐 거죠. 그렇다면 EODR을 사용이 돼야 되는데 EODR은 형용사나 동사 앞에 위치합니다. 이렇게 EODR 텅이 되셨을까요? 여기 바로 앞에 예문이 나와 있네요. 肚子有点疼. 어제까지는 정상적이었지만 오늘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러세요? 아, 오늘 좀 약간 배가 아픕니다. 이렇게 할 때有点疼. 하지만 극단적으로 설명했을 때 어제까지는 거의 뭐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깼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 오늘은 어제보다는 조금밖에 아프지 않습니다. 그럼 상황이 좀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죠? 그때는 어떻게 사용된다고요? EDR을 덩에 붙어서 덩EDR. 이해되십니까? 부정적으로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 부정적인 상황으로 오늘이 좀 아플 때는 EODR 덩. 긍정적으로 조금 상황이 호전됐을 때는 오늘은 약간 조금밖에 아프지 않습니다. 그때는 덩EDR. 위치와 의미상의 뉘앙스가 달라진다는 거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럼 우리 나와 있는 예문을 통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我有点担心. 아, 이거 한자가 안 나와 있네요. 그죠? 아, 생략하고 보겠습니다. 我有点担心. 얼자를 넣어서 발음하는 게 편하겠습니다. 我有点担心. 약간 걱정이 됩니다. 상황이 좀 부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어제까지는 지금까지는 걱정이 되지 않았지만은 걱정된 상황으로 부정적으로 바뀐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래쪽 보시죠. 这家商店的东西. 이 백화점의 물건들은 어디 알고이 좀 비쌉니다. 비싼 게 좋지는 않죠. 그 다음 今天有点冷. 어제까지는 좀 평온했지만 오늘 갑자기 좀 춥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밑에 한번 보시죠. EDR. 수량이 적음을 나타낸다. 약간 좀. 你买一点儿. 이 생략돼서 표현이 됩니다. 생략해서 你买点儿鸡蛋吧. 계란 좀 사지. 좀으로 해석하는 게 우리말의 해석에서 좀 자연스럽겠습니다. 아래쪽 보시면은 他好点了. 그는 좋아졌어. 좀 좋아졌어. 他好点了. 그 다음 我喝了一点酒. 나는 술을 좀 약간 마셨습니다. 그 다음 今天비교문에서도 사용되네요. 비교문을 읽을 때 삐기 때문에 어디서 끊어 있습니까? 그렇죠. 比 앞에서 끊어서 今天比昨天热一点. 오늘은 어제보다 약간 좀 덥습니다. 이렇게 사용이 되었네요. 두 번째 어법 살펴보겠습니다. 동사, 수사, 양사. 여기에서 수사와 양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보호 역할을 하겠죠. 동작이 발생된 횟수를 보충해주는 말을 우리는 동량보호라고 합니다. 동량보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 샤, 비엔, 탕 다 사성이네요. 그쵸?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동작의 일반적인 발생 횟수를 나타내는 츠, 우리말로는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 번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这部电影, 이 영화는 我看了两次, 두 번 보았습니다. 그 다음 我吃过, 저는 먹었습니다. 一次中国菜, 중국 음식을 한번 먹어보았습니다. 이어서 방문을 뜻하는 탕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말로는 한 번이라는 해석이 되겠지만 이 탕 안에는 오고 가고의 두 번의 행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他来过这里一趟. 그는 여기에 온 적이 있습니다. 한 번 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고 가고의 두 번의 개념이 들어있겠죠. 그 다음 我要去上海一趟. 한국에서 상해, 그 다음 상해에서 한국으로 귀국을 해야겠죠. 두 번의 개념이 들어있는 이 탕.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 빈,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한 횟수입니다. 앞에 츠와 비교를 한다면은 그냥 보다가 TV를 꺼도 한번 본 겁니다. 그때는 이츠겠지만은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비엔을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을까요? 这本书我看了2遍. 두 번이나 완독한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하지만은 책을 펼쳤다가 닫았고 또 한 번 책을 펼쳤다 닫았다. 이거는 2次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 좀 되시죠? 그 다음 请再说一遍.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속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뜻입니다. 그 다음 구체적인 동작의 횟수라고 나와 있네요. 请我给大家介绍一下. 약간 이 시야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try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동작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 예문으로 한번 더 체감해 보겠습니다. 我给大家介绍一下. 제가 소개 좀 해보겠습니다. 请看一下.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나와 있죠. 동사 플러스 이 시야는 좀 해보다 try, 시도해보는 의미가 강합니다. 이제 동량보의 위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목적어가 있을 때는 목적어는 일반적으로 동량사 뒤에 옵니다. 我吃过一次中国菜我去过2趟上海. 당연한 거겠죠? 동사를 도와주는 동량보어기 때문에 동사 뒤에 위치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더 헷갈리지 않겠습니다. 목적어가 대명사일 경우에는 목적어는 동사 뒤에 옵니다. 무슨 말인지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我见过他一次. 대명사라는 말은 인칭대사를 뜻하겠죠? 我见过他. 나는 그를 보았습니다. 몇 번이요? 한 번. 我看过你几次. 나는 너를 여러 번 본 적이 있다. 대명사의 경우에는 동량보어가 마지막 문장 하단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8과 마지막 어법 살펴보겠습니다. 还是부사로 쓸 때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원래 선택 의문문에서 혹은 A 아니면 B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쵸? 근데 동사 앞에서 이제는 부사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작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뜻을 나타내는 여전이란 뜻이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좀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이렇게 하는 편이 좀 좋겠다 라는 그래도라는 뜻으로 사용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肚子还是很疼. 배가 여전히 매우 아픕니다. 계속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죠. 그 다음 我们还是好朋友. 우리는 싸우더라도 여전히 좋은 친구야. 우리는 아직까지 好朋友 관계야. 되겠습니까? 자, 아래쪽 보시겠습니다. 我们坐飞机去还是坐船去? 우리는 배를 타고 가는 게 여기서 还是는 선택 의문문이죠. 그쵸? 자,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좋은지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좋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쵸? 飞机快 항공편으로 가는 게 좀 빠릅니다. 还是坐飞机去吧. 그래도라고 해석하는 게 좀 우리말로 편합니다. 그래도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좋겠어. 자, 아래쪽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我不知道怎么做.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주어 해야 될지. 我以前做过. 내가 이전에 해봤는데 还是我来做吧. 그래도 내가 해보겠다. 내가 하는 게 좀 낫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还是는 여전히,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뭐 하는 편이 좋겠다. 그래도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본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듣고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병가설은 张老师，我身体有点不舒服，不能上课，想请假一天。学生张晶。 자, 중국에서 칭자일 때 표준 형식이겠죠? 이제 병가설을 냈는데 张老师 장 선생님께 하면서 우리 뒤에 어떤 부호 왔나요? 그렇죠? 冒号문장 부호 학습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张老师我身体有点不舒服.
병가의 사유를 적고 있습니다. 그쵸? 제가 좀 몸이 좋지 않아서 不能上课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想 하고 싶습니다. 请 자 나누어서 请个假 쓰셔도 되고요. 请假 1天 일수를 뒤에다가 붙여서 쓰셔도 됩니다. 하루 조금 휴가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병가를 내겠습니다. 해서 신분을 밝히네요. 学生 학생 짱징 짱징이라고 썼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姜老师我身体有点不舒服不能上课想请假一天学生짱징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듣고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张老师，我身体有点不舒服，不能上课，想请假一天。学生张晶。 첫 번째 단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听说 듣고 말하답니다. 듣건데 你生病了 아팠었다면서 了자 썼습니다. 완료 형태죠. 现在怎么样了 점 모양 사용해서 의사 묻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은 어떻습니까? 肚子 还是 여전히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나 봅니다. 그죠? 很疼 헌으로 내려가서 텅으로 올라오는 발음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 我陪你去 여기 앞에 한어 병매씨 없는 겁니다. 나는 너를 동반하여 去医院吧 내가 병원에 같이 가줄게. 이렇게 우리말로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럽겠습니다. 자, 발을 썼다는 거는 친구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쵸? 그 다음 교체 연습 단어 보겠습니다. 房间 룸이란 뜻이고요. 机场 공항입니다. 그 다음 学校 학교 이렇게 장소를 방문하는 교체 연습까지 함께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듣고 크게 따라 읽겠습니다. 听说你生病了，现在怎么样了？肚子还是很疼。我陪你去医院吧。 교체 연습 가겠습니다. 我陪你去房间吧。我陪你去机场吧。我陪你去学校吧。 자, 한 번 더 발음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빠르면요. 일시정지 누르시고 발음하시고 계속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听说你生病了，现在怎么样了？肚子还是很疼。我陪你去医院吧。我陪你去房间吧。我陪你去机场吧。我陪你去学校吧。 이어서 두 번째 친구와 함께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아래쪽 팁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지시대명사 这, 那 뒤에 시에자를 붙이면은 그렇죠? 这些, 那些 디스가 디즈가 되고요. 대시 도즈가 되는 복수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참고하셔서 본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你哪儿不舒服 팔과 제목이죠?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我肚子疼的 우리 결과보 정도보 덧자 나옵니다. 내가 아픈 것이 그쵸? 주어 동사 원형 쓴다고 했습니다. 저는 배가 아픈 것이 정도가 어떻습니까? 厉害 매우 심합니다. 有点发烧 열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我看看 의사가 좀 봅시다 라고 하네요. 我给你开点药 나는 给 사역동사입니다. 너에게 당신에게 카이야 나누어서 디아를 넣었기 때문에 이합동사입니다. 약을 좀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按时 어떤 뜻이었습니까? 그렇죠? 제 시간에 吃药 약을 드시기만 하시면은 就 우리말로 바로로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바로 醒了 좋아질 것입니다. 医生这些药都怎么吃 약은 어떻게 먹습니까는 약을 먹는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每天吃 매일 먹는데 3次 여기서 동량보호 나옵니다. 3번 드시고요. 每次2片 드실 때마다 매번 한 번에
2片, 2알씩 드시면 되겠습니다. 교체 연습에서 신체 부위로 교체가 되는 단어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 머리, 신체 부분이고요. 머리가 브레인도 해석이 될 수도 있고 헤드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쵸? 여기에서는 외부에 있는 머리 상징하는 헤드를 뜻하는 더, 그 다음 손은 쇼, 좌측에 다리번 보이시죠? 토이, 다리까지 교체 연습하는 거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듣고 크게 따라 읽겠습니다. 你哪儿不舒服？我肚子疼得厉害，有点发烧。我看看，我给你开点药，按时吃药就行了。医生，这些药都怎么吃？每天吃3次，每次2片。 동사가 중첩될 때 한번 보십시오. 我头疼得厉害，有点发烧。我手疼得厉害，有点发烧。我腿疼得厉害，有点发烧。 자, 교체 연습 전에 제가 다시 말씀드렸던 거 칸칸 동사가 중첩이 될 때 끝에 경성으로 발음됩니다. 그 다음 요디알 nr 얼화 발음하실 때 주의하시고요. 파샤 중국어를 문장을 읽으실 때는 항상 마지막 성조 주의해서 크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你哪儿不舒服？不舒服，我肚子疼得厉害，疼得厉害，有点发烧。有点发烧。我看看，我看看，我给你开点药，开点按时吃药就行了。按时吃药就行了。医生，这些药都怎么吃？怎么吃？每天吃3次，每次2片。每次2片。头、手、腿，넣어서 갑니다. 我头疼得厉害，有点发烧。我手疼得厉害，有点发烧。我腿疼得厉害，有点发烧。 네, 잘하셨습니다. 마지막 본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병원을 방문하고 이제 집에 와서 쉬는데 친구가 문병을 만나봅니다. 怎么样? 너 어때? 우리 의사를 물어보는 표현에서 怎么样 본문에서 굉장히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好点了吗? 좀 좋아졌니? 여기서도 点 조금이란 뜻으로 해석이 되겠죠? 好多了 좋아졌습니다. 이때 또한은 많이라고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谢谢你的关心. 관심 가져줘서 고마워. 생각해줘서 고마워. 你脸色不太好. 그다지 별로 뭐뭐 하지 않다. 不太 사용됐네요. 안색이 별로 좋지가 않구나. 还是 여전히 지금의 상태를 지속했으면 좋겠어. 어떤 상태요? 多休息. 几天吧. 며칠 더 쉬는 게 좋겠어. 下周开始期末考试了. 다음 주면 기말고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시작하다는 뜻의 뒤에 명사 목적어나 동사 목적어가 올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무슨 말인지 예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我刚开始学习汉语. 여기에서는 学시가 동사여서 우리가 동사 아닙니까 하는데 동사 목적어의 형태로 사용이 됐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보시면은 学习汉语 중국어를 배우다 이게 동사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중국어 배우기, 중국어 배우다 이거를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我们开始了新的生活 이때는 白晓的 사용되면서 명사 목적어가 왔습니다. 즉 开始가 문장에서 중심이 되는 동사란 뜻입니다. 我有点担心怎么样？好点了吗？ 당신이 아프기 好多 전에는 了， 내가 걱정이 谢谢你的关 아니었지만 心。 부정적으로 상황이 바뀌었죠. 你脸色不太好， 我有点还是多休息几天吧。 你别担心下周开始期末考试了，我有点担心。你别担心，我帮你复习。 위의 내용이 谢谢， 시험이 시작이 你也 되니까 多注意 걱정이 身体呀。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도와서复习 리뷰해 줄 테니까 한 번 더 你别担心，我帮你拿。 이렇게 내용이 你别担 이어지네요. 心， 谢谢. 我帮你读。 고맙습니다. 고마워. 你别担 니 心， 애 또 我帮你 注意身体啊. 写。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예방용으로 쓸 때 주의 쓴다고 했습니다. 너 지금은
아프지 않지만은 계속해서 아프지 않도록 예방에 주의했으면 좋겠어. 너도 주의身体, 몸 잘 챙겨.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교체 연습에서 나는 너를 도와서 내가 너 대신으로 해석하는 게 우리말에서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에서 나, 도, 시 교체 연습까지 넣어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怎么样，好点儿了吗？好多了，谢谢你的关心。你脸色不太好，还是多休息几天吧。下周开始期末考试了，我有点担心。你别担心，我帮你复习。谢谢，你也多注意身体呀。你别担心，我帮你拿。你别担心，我帮你读。你别担心，我帮你写。 우리 매 과마다 이렇게 교체 연습을 하는 문장은 실생활에서도 자주 쓰이는 표현이니까요. 교체 연습 표현법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你别担心 걱정하지 마십시오. 我帮你 내가 널 대신해서 무언가를 도움을 제공해주는 동사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장 형태로 확장돼서 쓸 수 있겠죠. 제가 매 과마다 본문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요. 8과 본문에서 좀 중요한 부위가 조금 더 뒤에 있었기 때문에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병원을 방문하는 내용과 같이 신체 기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어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로 부위를 살펴보기 좋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추천드립니다. 빈 종이에다가 사람 그림 하나 그려 놓으시고요. 부위별로 이렇게 지침선에 따라서 본인들이 스스로 신체 구조 기관에 대한 중국어 표를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체의 상단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형에 있는 헤드 개념입니다. 안에 속에 있는 뇌인 브레인은 또 따로 나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머리 부분, 터, 脖子, 목도 마찬가지죠. 목도 이제 외형 쪽에서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있는 목이 있고 우리가 인후통할 때 이비인후과를 가야 되는 목인 경우에는 쌍지라는 표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보이는 표현기관이라는 거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찐방, 어깨란 뜻이고요. 시웅,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왼쪽에 다혈변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근육을 뜻합니다. 피부 조직을 뜻하기 때문에 외형의 기관을 모두 뜻합니다. 胳膊, 手, 背, 腰, 屁股, 大腿, 허벅지를 무릎의 경계선으로 해서 윗부분을 대퇴부, 大腿, 종아리는 반여자, 작은 숫자를 써서 小腿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 전체, 레그 개념을 腿. 이렇게 해서 신체 기관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병원이 아니더라도 혹시라도 중국인 안마사분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가서 마사지를 받을 때도 어느 부위가 좋지 않으니 조금 더 안마를 해주십시오 할 때 신체 부위 알아가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쵸? 팔과 문화 코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병원에 우리가 진찰을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挂号, 挂号. 挂는 걸다란 뜻입니다. 이전의 병원에서는 예전 시대에서는 우리가 번호표를 걸어서 1번 손님 있습니까? 2번 환자 있습니까?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접수를 하는 것을 번호를 걸다, 번호를 매기다 해서 挂号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看病, 이거 자체가 진찰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收费, 수납이 될 거고요. 병원을 그런 일이 있으시면 안 되겠지만은 중국에서 병원을 방문할 일이 생겼을 때 코너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가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문화 코너까지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取药, 의사 선생님이 开药, 처방을 내려주면은 우리는 取药. 앞에서 7과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돈을 뽑다, 인출하다 할 때도 取钱. 기억나십니까? 해서 적어도 여기 문화 코너에서는 여기 음령 부분에 네 단어는 꼭 숙지하시고 8과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크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구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你发到我的邮箱里吧. 메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이제 일상 회화에서 전문적인 비즈니스 회화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파 수업 시간에 했던 파송치ao 기억나십니까? 전자상 거래에서 이루어질 때 파 사용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단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따라서 단어 한번 크게 읽어보시고요. 우리말로 어떤 해석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고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용, 뭐뭐로써 쓰다. 용 뒤에 수단이 나오겠죠? 그 다음 중원, 한위. 두 가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중원, 문어체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문과라고 할 때는 중원시, 중국어과 할 때는 한위시 이렇게 사용된다는 거 제가 차이점 설명드렸고요. 주어원, 장문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에세이를 쓰다, 뭔가 논문을 쓰다 할 때 주어원. 그 다음 파 보내다 옆에다가 전자상거래라고 조금 더 코멘트를 달아놓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사서함입니다. 여시앙, 시앙하면 상자를 뜻하는데요. 메일이 모두 모여있는 박스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일함 되어 있네요. 사서함, 여시앙. 그 다음 电子邮箱 邮箱地址 메일 주소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 오른쪽에 오타 같습니다. 여전히 아직도는 지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붉은색 표시로 삭제라는 표시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런 뜻은 없습니다. 이메일 주소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여치엔 우편 하나하나를 모아놓은 것을 찌엔. 그래서 이 찌엔이라는 양사는 한 개당의 개념이 강하고 여찌엔이 모여져 있는 복수 형태의 시앙 단체를 뜻할 때 시앙 메일이 여러 개가 모이면은 여시앙이 되실까요? 그 다음에 知道 알다란 뜻이 되겠고요. 告诉 알려주다. 麻烦 우리 麻烦님 많이 배웠습니다. excuse me 할 때 귀찮게 하다 번거롭습니다.天 날씨고요. 날씨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天气겠죠. 그 다음 한해도 뜻하고 하루, 이틀, 3일 일수를 표현할 때도天자 씁니다. 앞에 병원에서 기억나시죠? 량 서늘하다. 그 다음에 후진 첨부 파일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좀 활용도가 높겠습니다. 후진 우리 이메일 보낼 때 첨부 파일 부품이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기계적인 얘기고요. 그 다음 찌ao 가르치답니다. 만약에 교육이라는 교자로 명사 형태로 쓰일 때는 이치하고도 사성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찌ao 한위 중국어를 가르치다 동사로 사용될 때는 성조가 일성입니다. 사성인 찌아오를 마주하더라도 틀린 것이 아니니까요.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자입니다. 아이, 我爱你. 그 다음 笑, 웃답니다. 说话, 说도 쌤 말하다고요. 说话도 말하다인데 어떻게 다릅니까? 说는 그냥 말하다라는 사전적인 그냥 문맥상의 의미고요. 说话 자체가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말을 하고 있는 동작을 설명할 때는 说话입니다. 그 다음 쥐자 오늘 배우는 어법입니다. 동작을 지속적으로 나타낸다는 것과 상태의 지속을 나타낸다 뭐 이렇게 길게 표현할 필요 없고요. 우리가 쉽게 ing 형태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한다면은 말을 하다 쉬어 그 다음에 웃다 샤 웃으면서 미소를 띈 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샤오제 쉬어 샤오제 쉬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자를 사용하게 되면은 동사죠 동사 이렇게 표현 방식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유에 음악이라는 과목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콰엘라 즐겁다 쾌락 그대로 한자 득음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쇼 받을 숫자입니다. 쇼다 수신함 할 때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완 동작이 완료됐음을 나타낼 때 완 그래서 완 앞에 동사를 사용해서 그 동작이 끝났음을 설명할 때 우리 어법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 다음 팅 매우라는 뜻이고요. 상당히 그 다음에 추워
틀리다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地方 장소입니다. 继续 계속 지속해서 한자 그대로 지속입니다. 加油 제가 항상 도입 부분 클로징 멘트에서 加油 힘내십시오. 파이팅입니다. 했던 표현법 한자로는 加油 기름을 붓다, 기름을 더하다 이렇게 쓰네요. 원어의 선생님 발음 듣고 발음 체크해 보겠습니다. 用中文作文发邮箱电子邮箱邮箱地址邮件知道告诉麻烦天凉附件教爱笑说话着音乐快乐收到完挺错地方继续加油 한 번 더 크게 따라 읽겠습니다. 저도 한번 같이 크게 따라 읽겠습니다. 원어민 선생님 발음 틀겠습니다. 用用中文中文作文作文发发 눈이 성조에 가 있었어야 됩니다. 邮箱邮箱电子邮箱 음모 집중하세요. 邮箱地址邮箱地址邮件邮件知道知道告诉告诉麻烦麻烦天天凉凉附件附件教教爱爱笑笑说话说话着着音乐音乐快乐 뜻도 같이 살펴보세요. 收到收到完完挺挺错错地方地方继续继续加油 加油 첫 번째 어법 살펴보겠습니다. 수로문이라고 하면 글의 내용을 서술을 하는 것을 뜻하는데 거기에서 사용된 품사가 동사라는 겁니다. 동사 안에 하나의 동사에서 두 목적어가 사용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이중 목적어 동사 수로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르치다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는지 목적어가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 누구에게 어떤 것을 줄 때 무엇을 주는지까지 나오게 된다면은 받는 사람과 그 다음 주는 선물, 내용물에 대해서도 목적어가 생기니까 두 가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죠. 누구에게 어떤 것을 보내야 되니까 두 목적어가 생기는 거고요. 가우스 대상에게 첫 번째 대상이 목적어 1이 될 거고요. 알려주는 내용이 목적어 2번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이로 배웠죠? 하면은 돌려주다라는 동사도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것을 누구에게 돌려줘야 되니까 목적어 2개 필요합니다. 묻습니다. 물어보는 행위에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물어보는지 이중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은 이중 목적어는 주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의미로서 사역을 이제 주는 거죠. 그죠? 받는 대상, 주는 대상.
주는 입장이 주어가 될 거고 받는 입장이 목적어가 될 겁니다. 그 받는 대상에서 상세 내용이 목적어 to가 될 겁니다. 예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살펴보니까 별로 어려운 건 없죠? 我告诉你我的手机号码告诉동사의 너라는 목적어 1과 나의 핸드폰 번호 목적어 to가 나오네요. 그쵸? 나는 너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나의 핸드폰 번호를. 그래서 한 동사 안에 두 목적어가 이렇게 연결돼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 我送你 우리 파송지어 기억나실까요? 송 무료 개념입니다. 나는 너에게 보냈습니다. 2件 礼物 선물 한 점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我给他 그에게 一本词典 사전 하나를 주었고요. 我问你一个问题 나는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체로 주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는 이중 목적어를 가지고 있습니다가 첫 번째 어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동사의 상태를 나타내는 동태조사 저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진행 형태에서 正在 A는 기억나십니까? 동작이 지속이 될 때 ing 형태로 他正在打电话呢 그는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작이 지속이 되는 저자를 사용해서 더 명확하게 他正在打着电话呢 지금 통화 중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 他正 바로라고 해석을 하시면 더 의미가 와닿을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等你呢 그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속의 표현으로 여전히 너를 기다리고 있어. 他正等着你呢 이해되실까요? 자, 동사 뒤에 써서 저는 지속의 의미를 나타낸다.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예문은 한 번 더 읽고 해석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他拿着一本书 그는 책 한 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지속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他在椅子上坐着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를 설명합니다. 门开着 문은 열려있는 채로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我听着音乐看书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것도 보고 있습니까? 음악을 들은 채로 看书 책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어법 살펴보겠습니다. 칠과 어법에서 결과보어 1에 이어 동작의 착수 형태에 따라서 각각 사용법이 다른 결과보어 到完 추어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到我已经收到 이미 받았습니다. 그 받는 행위가 이미 목적이 달성이 되었을 때 收到 그 다음 昨天我见到 昨天 나는 어저께 보았다. 본 행위가 목적이 달성이 된 겁니다. 해내다라는 뜻이 더 강하겠죠. 见到 짱징러 나는 짱징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동사 到 동사의 정확한 완료 형태를 나타낼 때 到를 쓰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 완은요. 我看完了你的作文 보았는데 그 보는 행위를 전체를 다 보았을 때看完了 만약에 당신 일을 다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做完了吗? 이해되셨을까요? 我写完作业了我写作业了我写到作业了쓸 수 있겠죠. 하지만 我写到作业了를 쓰게 되면은 목적에 달성했다. 그러니까 숙제를 다 하지 않아도 숙제를 한 거면은 写到作业了입니다. 하지만 我写完作业了 완벽하게 모든 것을 끝을 냈을 때 마무리까지 지었을 때는 결과보어 到가 아니라 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어서 추어는 어떻게 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写错了 잘못 썼습니다. 그 다음 打错了 전화를 잘못 걸었습니다. 이렇게 동사 뒤에 위치하여 동사의 착수 결과가 잘못되었음을 나타내는 결과보어 추어는요. 원래도 동사로서 틀리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不错 틀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라는 표현법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간단히 추어자 알아보았고요. 결과보어에 대한 부정 형태는 당연히 결과라 하면 이미 완료된 내용이기 때문에 시제가 과거이겠죠. 그래서 과거의 부정부사
메이오를 쓰게 된다는 것까지 표현법이 나와 있습니다. 예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写错了吗? 맞자를 써서 의문문의 형태로 만들면은 예시의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의문문을 써서 写错了吗? 제가 틀리게 썼습니까? 아니요. 没有写错. 이해되셨을까요? 제대로 썼습니다. 看完了吗? 다 보았습니까? 没有看完, 没看完,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일 간단히 표현하는 방법 두 글자 모두 다 전체 말할 필요 없고요. 没有, 没有 사용하시면 되시겠죠. 정리하자면 결과보 到, 完, 추어는 동사 뒤에 위치하면서 동사의 착수 결과를 나타내고요. 잘못된 결과는 추어를 쓰게 된다. 그 다음 부정 형태는 어떻게 해요? 과거의 부정부사 메이오를 쓰게 된다. 이 세 가지 포인트 기억하시고 본문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팁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용, 우리말과 발음도 비슷하네요. 쓰다, 사용하다의 동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뭐뭐로서의 수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한 사람의 인물에서 나온 대화입니다. 참조하셔서 보겠습니다. 情景,我用中文写了作文. 이때 용은 사용하다, 중국어를 가지고라고 해석하는 게 더 우리말이 자연스럽겠습니다. 나는 중국어를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作文. 글을 한 편을 썼는데 你能不能 정반 의문문 나오고 있습니다. 날 좀 도와서 看一下.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没问题, 문제 없습니다. 부정 형태로 쓰였지만은 강한 긍정의 표현입니다. 你发到. 어떻게 봐주기로 했습니까? 보내십시오. 어디로요? 我的邮箱里吧.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한번 글을 봐드리겠습니다. 하이는 부정 형태에서 쓰이게 되면은 여전히 아직이란 뜻입니다. 我还不知道. 저는 여전히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你的邮箱地址呢? 메일 주소를 모릅니다. 我现在告诉你吧. 바로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줄게.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이고요. 교체 연습에서 地址, 주소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지명에 있는 어드레스 주소입니다. 그 다음에 手机号码, 핸드폰 번호고요. 핸드폰이 手机, 손에 들고 있는 작은 기계 手机. 电话号码, 하오마가 번호겠죠. 그럼 전화번호를 电话号码. 이어서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듣고 크게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해석은 다 되시죠? 晶晶,我用中文写了作文,你能不能帮我看一下?没问题，你发到我的邮箱里吧。我还不知道你的邮箱地址呢。我现在告诉你吧。我还不知道你的地址呢。我还不知道你的手机号码呢。我还不知道你的电话号码呢。 제가 붉은 표시로 조금 끊어서 읽는 표시 해두었습니다. 유의해서 저 따라서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亲近,我用中文,我用中文 이까지 끊어야겠죠? 写了作文,写了作文,你能不能帮我看一下? 帮我에서 절대로 끊어 읽지 마세요. 쭉 이어서 갑니다. 帮我看一下. 没问题. 你发到 결과 보고 나옵니다. 그죠? 我的邮箱里吧. 我的邮箱里吧. 我还不知道.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이까지도 표현이 됩니다. 표현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일상생활에서도 사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我还不知道. 무엇을요? 你的邮箱地址呢? 메일 주소입니다. 你的邮箱地址呢?我现在告诉你吧.我现在告诉你吧. 地址, 手机号码, 电话号码. 교체 연습까지 한번 이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따라 읽으세요. 晶晶,我用中文写了作文,你能不能帮我看一下?没问题，你发到我的邮箱里吧。
我还不知道你的邮箱地址呢。我现在告诉你吧。我还不知道你的地址呢。我还不知道你的手机号码呢。我还不知道你的电话号码呢。 이어서 나오는 본문 내용은 대화 형식이 아닙니다. 이 메일 편지의 내용인데요. 찡찡에서 마허. 아까도 짱老师 병가서 쓸 때도 이렇게 마허 썼습니다. 그죠? 我给你发了我写的作文。给 아까 이중 목적어 동사 수로문 기억나십니까? 그죠? 我给你 나는 너에게 发了 보냈습니다. 我写的作文 무엇을요? 나의 에세이를 보냈습니다. 麻烦您帮我看一下 번거롭겠지만 실례지만 좀 봐주십시오. 天凉了 날씨가 좀 많이 서늘해졌습니다. 注意身体 건강 유의하십시오. 이렇게 메일 내용 썼네요. 그 다음 마지막에 민시오 이름 발신자의 이름도 남겼습니다. 이어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메일 형식이지만 발음 한번 들어볼까요? 그죠? 晶晶，我给你发了我写的作文，麻烦你帮我看一下。天凉了，注意身体。民秀。 끊어서 저 따라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징징 我给你发了 끊어 읽더라도 여기까지 끊어 읽으셔야 됩니다. 我写的作文麻烦你帮我看一下 여기 이샤 뒤에 사성 오니까 이성으로 변합니다. 이샤 天凉了注意身体民秀 여기는 간단히 편지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후지엔 첨부 파일로 이어서 민수가 교정받아야 될 에세이 내용이 수기로 적혀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我有个中国朋友 저는 있습니다. 누가요? 중국 친구가 있는데 个 하면 한 명이겠죠. 他教我汉语 그녀는 저에게 중국어를 가르쳐 줍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다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오네요. 이중 목적어 동사 수로문 教 여기서 나오게 되네요. 他爱笑 아이는 여기서 즐겨하다, 잘하다 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잘하기 때문에 좋아할 거고요. 좋아하다 보니까 사랑하게 된 겁니다. 아이자 다시 보시고요. 웃기도 잘하고요. 아이쇼화 말하는 것도 즐겨합니다. 잘합니다. 그 다음 시환 좋아합니다. 어떤 것을요? 팅저 동작의 지속 형태 들으면서 이렇게 뭐뭐 하면서라고 우리말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습니다. 팅저 음악을 들으면서 팅저 인유에 무엇을요? 칸슈 책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 我跟他 나와 그녀 이때 거는 위드 개념입니다. 나는 그녀와 在一起 함께 있는 것이 很快乐 매우 즐겁습니다. 라고 이렇게 에세이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듣고 여기 교정받은 우리 에세이 내용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附件，我有个中国朋友，他教我汉语。他爱笑，爱说话，喜欢听着音乐看书。我跟他在一起很快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실제로 육성으로는 후지엔 읽지 않죠? 그렇죠. 제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후지엔이라고 읽었지만은 첨부파일입니다. 이렇게 읽지는 않습니다. 첨부파일은 내용은 이때 마화어 써서 내용으로 바로 육성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附件，我有个中国朋友，他教我汉语。他爱笑，爱说话，喜欢听着音乐看书。我跟他在一起很快乐。 가르쳐주다라는 찌아오 일성입니다. 동사일 때는 일성이고요. 명사일 때는 사성입니다. 성조 유의해 주시고 다음 본문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일의 수신자인 징징이 민수에게 보내는 해신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민수 뒤에 바로 마허 문장 부호 위치에 있죠. 국어에서는 이메일을 보내는 기본 규격 형식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我已经收到 결과 보네요. 이미 받았습니다. 你的邮件了 당신의 메일을 받았고요. 이어서 逗号 쉼표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은 공통된 주어 我가 생략이 돼서 바로 也看完了 문장이 이어집니다. 무엇을 다 보았습니까? 你的作文 당신이 보낸 에세이를 다 읽었습니다. 你写的挺好的 이렇게 挺 A 的 문장 표현 형식은 매우 무엇 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 형식으로 잘 쓰게 됩니다. 예제를 하나 더 보면은 这个菜挺好吃的 더 오탈자입니다. 안 쓰여져 있네요. 병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요리가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뭐뭐 합니다. 挺 A 的 형태로 쓰인다는 것도 함께 살펴보세요. 没有写错的地方 수정할 곳이 없습니다. 틀린 게 없으니까요. 继续加油吧 계속해서 화이팅 하십시오. 이렇게 메일의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교체 연습에서 기본적인 칸, 자 동사 단어 보시고요. 주안, 전달하다까지 해서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듣고 크게 따라 읽겠습니다. 民秀，我已经收到你的邮件了，也看完了你的作文。你写的挺好的，没有写错的地方。继续加油吧，晶晶。我已经看到你的邮件了，我已经找到你的邮件了，我已经传到你的邮件了。 끊어 읽으실 때 동사와 결과 보호는 한 번에 가셔야 됩니다. 절대 끊어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끊어 읽기 유의하셔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民秀，我已经收到你的邮件了，收到也看完了你的作文。看完了你写的挺好的，没有写错的地方。写的继续加油吧，继续加油吧 晶晶。 갑니다. 칸 我已经看到你的邮件了，我已经看到我已经找到你的邮件了，我已经找到我已经传到你的邮件了。我已经传到 이렇게 교체 연습까지 국어 본문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7과 8과 9과 본문 내용에 이어서 기초 2단계 후반부에 오시면 꼭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어 의문문인데요. 5가지 개념 꼭 살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꼭 저에게 질문 주셔야 됩니다. 이어서 우리 의문 대사 6가지 꼭 암기해 주세요 라고 수업 시간에 전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는 谁, 언제는 什么时候, 어디서는 날, 무엇을 什么, 어떻게는요 怎么, 왜는 为什么. 이 6가지 영문으로 암기하는 게 수월하다고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乎谁,乎谁,乎谁. 그 다음 为什么时候,为什么时候,为什么时候. 그 다음 where 날, where 날, where 날. 그 다음 玩什么,玩什么,玩什么. 그 다음 好怎么,好怎么,好怎么. 마지막으로 坏为什么,坏为什么,坏为什么. 표정까지 지으면서 한자까지 꼭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주차 핵심 정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我们一定要会能加油下次上课见